내운명을 바꾸는 화자 배우기 5번째 강의입니다. 오늘 배울 한자는 쏠사, 생각사, 형상상, 착할선, 성성, 조속입니다. 이 솔사자는 이 지금 화살이 이렇게 날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화살이 날아가는 모습. 그러니까 되게 재빠르겠죠. 좀 전에 배운 재빠를 민과 솔사는 아주 빠르게 뭔가 튕겨지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솔사가 나오게 되면 역동적인 힘이 나오는 거예요. 역동적인 힘이 탁 쏘므로써. 그래서 활에 화살을 매겨 손으로 쏘는 모양을 쏠사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뜻하는 것입니다. 쏠사자는 쏘다, 비추다 의 뜻을 가진 글자인데요. 쏠사는 알고 보면 원래 이렇게 이게 활궁과 마디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손으로 활을 쏘는 모습을 그려서 활을 쏠 때 몸을 꼿꼿하게 세워야 한다. 그래서 쏠사 이 옆에 몸신자가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쏠사의 해석은 재빠르게 뭔가 일을 추진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러면 이 쏠사가 나오면 되게 힘은 좋고 막 급하지만 또 급함으로써 우리가 오는 실수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생각하고 행동하라. 뭐 이렇게 솔사의 기질을 가진 사람한테는 이런 조언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보면 솔사가 들어간 키워드를 보면 솔사의 키워드적 의미는 헤아리다, 관역을 맞추다, 속전속결이다, 그 다음에 승부욕이 강하다, 뭐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솔사는 첫 출발을 잘합니다. 그러면 팍 해서 이렇게 강하게 미는 추진력은 있지만 사실 추진력이 있는 사람들은 뒷마무리가 약해요. 그래서 추진력은 강하나 뒷마무리는 여기 이렇게 써 있을 때는 뒷마무리는 잘해야 된다. 꼭 하고 또 새로운 거를 시작해라. 이렇게 우리가 또 조언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솔사가 들어간 사자성어를 살펴보면 사석위호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석위호는 뭐냐면 솔사에 돌석이 붙어 있고 할위, 범호, 내자가 결합해서 이루어진 글자인데요. 이 뜻은 뭐냐면 돌을 호랑이로 알고 쏘았더니 돌이 화살에 꽂혔다는 뜻으로 일에나 성실과 힘을 다하면 뭐 이런 나의 힘이 강해져서 그 일을 이룰 수 있다. 그러니까 호랑이에다 다 관역을 맞추고 쐈는데 돌이 맞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돌에다가 화살을 쏘면 맞을까요? 잘 안 맞죠. 그렇지만 내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화살을 쏘면 돌도 맞출 수 있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한 가지 했을 때 전력 질주를 하고 그것에 집중을 하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 이런 의미도 함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솔사자가 애정운에서는 이 지금 급하게 오는 사랑이기 때문에 여자친구가 있는데 남자친구가 있는데 또 새로운 사랑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삼각관계. 어떤 사람은 이성 문제가 발생을, 뭐 삼각관계도 또 다른 이성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고요. 없는 사람도 이성 문제가 발생하는 거니까 없는 사람은 애인이 생기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 솔사가 나오면 사실은 둘이 불륜적인 관계는 팍 드러나요. 급하게. 여러분도 혹시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읽어줄 때, 당신 혹시 불륜이면 이거 드러날 수 있으니까, 그거 처지에 맞는 행동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솔사자가 금전운으로 들어가면 투기, 투자, 보증, 신규 사업 뭐 이런 것은 좀 불리해요. 근데 힘든 상황은 극복이지만 뭔가 이렇게 팍팍 내지르는 상황은 좀 불리하니까 이걸 잘 보고 선택을 하는 것이 유리하고요. 복권이나 경품은 당첨될 확률이 좀 있다. 그 다음에 이 솔사가 나오면 자기가 운행할 수 있는 거에 생기니까 자가용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솔사자가 직업적으로 건강적으로 본다 그러면 수술, 상해, 갑자기 부상을 당하는 거니까 그래요. 부상, 그래서 정맥의통이나 흉부 질환을 주의해라. 얘기할 수 있고요. 솔사가 직업적으로 보면 공사죠. 화살을 쏘는 사람 궁사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중개인,
그다음에 방송인, 예능인, 운동선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쏠사와 다른 한자의 결합을 보면 쏠사와 이거 보면 그 뭐예요? 이걸 지금 묘한 묘자가 만났어요. 그래서 갑자기 묘한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미래 장소, 여행 중에 만났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쏠사와 맞배기 만났어요. 맞배. 이게 맞배기 우두머리라 그랬잖아요. 맞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쏠사와 맞배기 만나면 모든 것도 이겨나갈 수 있다. 이 맞백은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급해도 이 사람은 이런 거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힘든 상황이 와도 이겨나갈 수 있다. 독립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 뭐 이렇게 글자와의 조합에서 보면 또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수업은 5자를 지금 다 배웠는데요. 다음번에 또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고 또 좋은 시간 만들면서 아주 이쁘게 사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먼저 배울 거는 지난번에 배울 때는 쏠사에 대해서 배웠거든요. 네, 이 사가 다시 연결이 되면서 오늘은 생각사부터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자를 글자 한자를 활용해서 한자의 사자의 각골 문자, 부수와 오행, 키워드와 의미, 이 한자의 키워드와 의미를 알아보는 시간이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이 사자가 들어간 고사성어를 알아보겠고, 그 다음에 사자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애정, 금전, 직업, 그 다음에 건강운의 네 분류로 나누어서 사자를 해석하는 모습을 강의에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사자와 이 생각사자와 다른 카드의 글자가 만났을 때 해석이 되는 그런 모습도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해 드릴 겁니다. 자, 지금부터 사자를 배우러 떠나 보겠습니다. 이 사자는 예전에는 이게 지금 밭전자인데 예전에는 요거를 정수리 정자로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정수리에서 생각해서 이뤄내는 게 마음 심자거든요. 심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자는 무슨 사자냐면 생각사를 하는 거예요. 머리 정수리에서부터 내 마음 합해져서 이 자는 생각사 이렇게 우리가 키워드와 함께 나타나는 것이고요. 지금 보시면 이 사자는 지금 한글로 사자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가 통용되는 사자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거를 각골 문자 시켜서 정수리에서 나오는 마음, 그것이 생각사다.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생각자가 들어가는 이 사자의 해석을 할 때는 막 쏠사자처럼 무대뽀로 할까요? 아니면 나름대로 본인이 정립한 생각을 가지고 움직일까요? 그래서 쏠사자와 생각사는 같은 사자이지만 틀리는 배경을 가지고 가고 틀리는 해석으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 생각사 이렇게 나오면서 제가 만들어 놓은 거는 이 에너지의 모습으로 표현을 했는데 이 에너지는 본능과 감수성의 에너지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기능이 머리와 마음에 있으므로 생각한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생각사자는 생각, 심정, 정서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고요. 이 소전이라는 것은 소전, 예전 이래서 한자의 변천 과정에서 나오는 말인데요. 이 소전에서는 정수리 신자가 들어간 요게 정수리 신자거든요. 요것의 마음이다 그래서 생각할 자, 이 사자가 되었는데 지금 현재는 밭전자 밑에 마음심을 넣어서 예전에는 옛날 사람들은 이 머리에서 생각이 나온다. 옛사람들은 정수리에서 기가 통하는 숨구멍이 있고 거기에서 머리와 마음이 통하면서 생각이 나온다 그래서 이렇게 좀 전에 보여드린 요거를 생각사가 아닌 정수리를 그려 넣어서 사자를
각골 문자에서는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자, 보면 이 키워드 보겠습니다. 키워드를 보시면 이 생각사의 키워드는 생각이잖아요. 정서, 그 다음에 사색하다, 생각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감정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슬퍼하다, 뭐 이것도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누구를 그리워하다, 뭐 이런 것도 다, 그 다음에 신중하다, 뭐 이런 것도 이 생각사의 키워드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타인의 마음을 잘 읽어낸다, 이것도 생각사가 하는 일이고요. 그 다음에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의지가 강하다, 그 다음에 생각하다, 뭐 이렇게 키워드. 이 글자가 키워드에서 나오는 글자로 여러분이 나중에 이것이 다른 한자와 결합해서 우리가 임상으로 사용할 때 우리가 파자점을 볼 때 이런 키워드의 의미로 해석이 되는 거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는 이 키워드에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으면 있을수록 폭넓게 파자를 활용해서 놀이를 하거나 점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생각사가 들어간 사자성어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위중사안, 이게 이제 사자성어인데요. 생각사가 여기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지금 보면 위태할 위, 그 다음에 가운데 중, 생각할 사, 편안할 안이 모아서 위중사안인데요. 이 위중사안의 뜻은 위태한 가운데 편안함을 생각하다. 자기 편한 방법에만 머리를 쓴다. 그래서 안전 위주로 만사부려, 만사에 형통하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튼튼함을 꾀한다. 그래서 그러니까 신중하게 생각해서 그 편안하게 편안함을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위중사안은 우리가 삶에 있어서도 적용이 돼야 될 그 사자성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자가 애정적 의미로 쓰일 때는요. 생각하고 만나는 사랑이기 때문에요. 감정이 막 앞서서 먼저 가지 않아요. 내가 첫눈에 반하는 사랑은 이 생각할 사자를 통해서 나올 수는 없어요. 그래서 매력, 지적, 이성적인 사랑이다 이렇게 생기고요. 애인도 생기고 결혼은 길하나 생각이 많아 기회를 놓친다. 생각을 하는 거야. 이 여자를 만났는데 여자를 만났어요. 또는 남자를 만났는데 사람이 물론 이 상대방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지만 또 생각이 너무 많으면 또 기회를 놓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생각사는 뭔가 이성 감정, 마음이 가는 감정적 사랑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논리적이고 뭔가 나름대로 관점이 새겨져 있는 모습이에요. 이성적으로도. 그 다음에 지금 이 생각사가 금전운으로 쓰였을 때는 이게 신중하게 생각하고 금전 투자를 하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뭔가 사업적으로 돈을 만지기 때문에 지속적인 일들이 발전이 되어서 소득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생각사가 건강적으로 보시면 생각을 많이 하니까 두통이에요. 두통. 그다음에 스트레스. 그래서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생각사자가 나와서 어디를 간다 이렇게 되면 원행은 가까운 데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단거리는 괜찮은데 멀리 갔을 때 이 생각사가 들어가는 사람들은 운전은 좀 불리해요. 피곤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다예요. 그 다음에 이 생각사가 나의 직업적인 모습으로 갈 때는 작가, 뭐 생각하고 뭐 말하니까 작가, 그 다음에 기자, 그다음에 평론가 뭐 이렇게 들 수 있고요. 선생님, 심리학자가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임상에서 보면 이 생각사가 묘할 묘자를 만났어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요? 생각을 하면서 묘한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정신적 사랑이다. 근데 아주 묘한 여자고 매력 있는 여자라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뭐 이렇게 막 직방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직방으로 애정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 망설이고 생각을 하고 이런 모습인 거죠. 자, 생각사 옆에 울곡이 들어가 있습니다. 울곡, 울다 곡이 들어가 있으면 이거는 생각을 했는데 울을 일이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잘못된 선택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이 생각사에서 지금 안 짚고 넘어간 것이 오행적인 부분인데요.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생각사는 시옷은 뭐냐면요. 여러분, 시옷은 금의 기운입니다. 그래서 생각사의 모습에 여기 그 한글 좌우 모행은 흰색을 집어넣었고요. 그 다음에 이게 획수로 보시면 이 생각사가 구획이에요. 구획은 물수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물수가 들어갔는데 살펴보시면 그 우측 상단 부분에 물색으로 검정색으로 수를 상징하는 색으로 표시를 하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코끼리 상인데 이제 이거는 요 글자는 코끼리의 모습이고요. 이거 사람인이 붙여져 있어서 형상상 이렇게 봅니다. 형상상. 형상상은 사람인자 이제 그림으로 그런 걸 보시면 코끼리 옆에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의 형상의 모습을 우리가 우리가 상형 문자 할 때도 이 형상상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 상형이 이 상자가 나의 그 형상이다, 당신의 형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인데요. 이 그 의미적으로 본다 그러면 이 형상상은 창조물을 구현하는 에너지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형상을 구현하는 에너지인데 사람이 코끼리를 상상하는 모양으로 이 모양을 뜻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코끼리 상자는 코끼리를 본떠 그린 것인데 고대 중국에서는 황야 유역까지 코끼리가 아주 서식했대요. 그러나 후대에서는 말로만 전해지던 코끼리의 모습을 상상하여서 그렸다 하여 모양, 형상이라는 뜻의 상자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상자가 키워드로 활용이 될 때는 규범, 질서. 왜 그러냐면 그 형상을 따라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혹시 성격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 상을 좀 걸맞는 성격은 어떤 성격일까요? 무슨 뭔가 창조 뭐 이런 거보다는 틀에 박혀 있고 그 형상을 그대로 본뜨고 뭐 이런 거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논리 정연하고 틀에 박혀 있고 남보다 모범적이고 뭐 고지식하고 뭐 이렇게 이 형상상은 읽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상자가 지금 이 상자가 들어간 사자성어를 보면 상단 두고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요 상자하고 요 단자하고 좀 비슷하지만 다른 글자입니다. 이 상은 코끼리 상이고요. 요 단은 판단할 때는 단이에요. 그래서 코끼리를 보고 코끼리를 지금 보면요. 비슷하면서 모자람을 돌아본다는 뜻이거든요. 이 단자가 이 코끼리 상자를 쫓다가 머리 부분이 다른 것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비슷할 뿐이지 차이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형상상의 이 모습을 보면 코끼리를 가지고 이 뭐 판단을 했는데 머리가 다르다 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상이 들어간 글자는 그대로 베끼면서 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그 사자성어의 이 상단 두고는 머리라도 다르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사자성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랑 비슷하지만 그래도 머리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모질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 상이 애정적으로 봤을 때는 애정운에서는 뭐냐면 우정에서 사랑으로 뭐 사랑에서 결혼으로 이게 관계가 진전되는 거예요. 진전되는 관계 그리고 조화로운 관계 이게 왜 그러냐면 틀이 형태가 만들어간다 이런 개념에서 좀 조화롭고 진전되는 관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보면 이상형을 만난다 이렇게도 써 있어요. 이상형을 만난다 애정운에서는. 그 다음에 이 상이 금전운으로 갔을 때는 어떨까요? 이 상이 금전운으로 갔을 때는 이건 횡재수 뭐 이런 거를 말하진 않아요.
형상을 그대로 본떠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밭에 나무를 심어서 차곡차곡 모아놓은 그러니까 밭에 나무를 심으면 어때요? 갑자기 자라지 않잖아요. 서서히 자라면서 그것이 돈이 되거든요. 그래서 밭에 나무를 심어 차곡차곡 모이는 운이다. 근데 이 글자상 본다 그러면 이 상자는 투기를 노리면 재물이 실패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상자가 그 건강으로 쓰여진다 그러면 비만 뭐 이런 형상이 커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비만, 그 다음에 허리병, 그 다음에 유전성 질환, 그 다음에 성인병 자 유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상자가 직업적으로 보이면 성형외과 의사 형상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성형외과 의사가요. 뭐 얼굴, 뭐 코, 뭐 이런 거를 만지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화가들도 이제 형상상을 쫓아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분석가, 뭐 조각가, 뭐 이런 사람들은 형상을 취급을 하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직업적으로는 예술계통, 특히 이제 미술계통, 조각 뭐 이런 것하고 관련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상자가 다른 카드와 비교해서 나왔을 때는 이 상자 옆에 이게 뭐냐면 성낼 노자가 있는 거예요. 아까 좀 전에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 노자를 배울 때 여러분들이 배울 때 이게 여자의 머리를 잡아태서 여자가 심히 화났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뭐야? 형상상인데 노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내가 그동안 너와 쌓여져 왔던 인연을 끊는 거예요. 인연을 끊다. 이혼이다. 뭐 이별이다. 그 다음에 이 형상상자와 이 무속무가 만났어요. 무당무가. 그럼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이 형상을 가지고 무속적인 개념으로 하늘과 땅을 연결해 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성직자다. 그 다음에 건강도 회복이 되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왜? 무속은 또 의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선자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이 선자는 좀 지난번에 아름다울 미자를 배웠죠. 미자 위에 양의 머리가 있었잖아요. 그 아름답다. 그 양의 머리는 그 추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권위나 명예를 상징하기 위해서 왕의 그 뿔을 이렇게 이제 왕의 머리보다 왕의 뿔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왕의 뿔을 쓰고 자기를 권력을 내세우고 자랑을 하는 모습이 아름다울 미에서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지금 이 착갈선에서는 여기에서도 양이 들어가 있어요. 양의 뿔이. 그래서 우리 진선미 할 때 보잖아요. 진선미 할 때 아름다울 미, 그 다음에 착갈선도 양의 뿔을 붓으로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양의 뿔이죠. 양의 뿔이 예, 여기에서 보면 양의 뿔이 이렇게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양의 뿔과 이건 이제 말씀 원자인데 착갈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양의 뿔이 그 눈이죠. 눈. 지켜보는 거예요. 여기에서 보면 양의 뿔이고요. 양 옆에 사람이 또 말씀 원자거든요. 말을 하고 있는 모습이라서 우리가 착갈선자를 살펴보시면 양쪽이 똑같은 모습의 각골 문자 그림으로 그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쌍둥이 그리고 선한 것은 넓게 발전시킨다 뭐 이런 의미로 예전에 그 한자 그 각골문에서는 요 말씀 원자가 2개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보시면 의미적으로 키워드도 보지만 의미적 의미로 본다 그러면 이 착갈선자는 온순하며 부드러운 에너지예요. 선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맛있는 양이 많은 모양이다. 그래서 좋다, 착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양처럼 온순하며 부드러운 입으로 말하는 사람을 나타냅니다. 자, 좀 보세요. 양처럼 부드러운 입으로 말을 하는 사람을 나타내는 거. 부드러운 입으로 말을 한다. 그래서 이 양자는 착하고 선한 사람을 일컬어 사슴 같은 눈망울을 가졌다고 말하기도 한다. 여기 지금 보면 그 각골에 보면 사슴 같은 눈망울이 나오죠. 여기에서 보면 선자는 그러한 뜻을 표현한 것으로 착하다, 서로 사이가 좋다 이렇게 의미를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키워드적 의미로는 이 지금 보면 두 사람이 두 말을 하는 두 개가 서로 친하게 얽혀 있고 친하게 지낸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서로 친하게 지내지만 허물을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허물을 감추어주는 모습이에요. 얼마나 서로 의의하고 아껴주면 그런 현상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이 선자는 두 가지가 양계로 분리가 있기 때문에 동업이나 뭐 이런 것도 되게 좋아요. 그 다음에 남녀가 만났을 때는 너희가 서로 이해해주는 친구 같은 모습이다 이렇게도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선자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그래서 완전 무결하고 착하고 이상이 높다. 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선자가 들어간 사자성어를 살펴보면 여기에서 보면 고칠게, 진할과, 옮길천, 착할선. 그래서 개가천선 이렇게 사자성어가 있는데요. 이 개가천선의 사자성어의 뜻은 지난날의 허물을 고치고 착하게 됨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선자는 우리한테 이롭게 유익하게 해석되는 글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선자가 애정운에 쓰였을 때는 결혼은 길하고 부부간은 화합이다. 애정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사교성, 그 다음에 네 마음과 내 마음이 같다. 이심점심에 통하는 마음이 선자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애정적 의미로는 이렇게 이심전심 이렇게 풀 수도 있고요. 이 선자가 금전운에 들어가서는 이거 뭐냐면 이게 같은 글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돈을 차용해야, 만약에 이게 돈을 차용해야 될 일이 생기면 돈을 차용해야 되는데 막 안절부절하고 있지만 선자가 있게 되면 결국은 돈이 해결이 되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상품 판매가 늘고 거래처가 많이 생긴다. 이것도 선자가 금전운에 연결됐을 때 발휘할 수 있는 모습이죠. 그 다음에 이 선자가 지금 보면 이게 이제 건강이거든요. 막 뛰어가고 있죠. 건강운으로 해석이 됐을 때는 건강해지고, 건강이 안 좋았던 사람은 건강해지고, 식욕도 좋아지고, 살이 찐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선자는 그 후두질환, 이제 말을 많이 하는 후두질환과 연결이 있다. 그 다음에 이 선자가 왜 후두질환과 연결이 있냐면 이 선자 바로 밑에 말씀은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후두질환을 우리가 건강상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선자 밑에 선자가 직업적인 운으로 활용이 될 때는 아름답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테리어 연관 없죠. 그 다음에 수선업, 요리사, 뭐 부동산 컨설팅 뭐 이런 쪽으로 선자가 직업적으로 사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선자와 이제 그 다른 한자의 조합을 본다 그러면 선자 옆에 이거는 고날 곤자죠. 그러니까 선자 옆에 고나게 있으니까요. 뭐예요? 어려움 속에서 헤매다. 뭔가 이 선자가 이제 좋은 글자지만 이 속에 들어가니까 어려움 속에서 내가 헤매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니까 카드가 앞에 있느냐 뒤에 있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틀려질 수도 있어요. 지금 보시면 착갈선이 있는데 방패간이 옆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떨까요? 겉에는 유해 보이나 속에는 단단하다 이렇게도 보는 거예요. 이 방패간은 단단하잖아요. 그래서 절충 흐름이 나오는 모습이다. 그래서 성과 간이 옆에 붙으면 이러한 해석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자, 이번에는 성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성은 지금 보면 흙에 이게 흙토거든요. 흙에 나름대로 뭐가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는 흙토에 뭔가 이루어져 있는 모습이 이룰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흙 위의 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자입니다. 성성. 여기 보시면 성이라고 표시가 돼 있죠. 그래서 이 성자는 이게 이제 이 성 옆에 이게 사실 도끼를 들고 있지만 이게 이제 성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제 성문이 있고, 뭐, 이 무자가 이 이룰성자가요, 사실은 도끼라고 또 무기라고 보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각골문에서는
땅, 성 옆에 무기를 들고 서 있고 성을 지키고 서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안전한 성의 모습이죠. 지금 보면 그래서 좀 이 성의 각골문적인 표현으로 빌려서 제가 어떤 에너지라고 일을 해놨냐면요. 보호와 지배의 에너지다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흙을 쌓아 올려 만든 것으로서 성을 뜻한다. 토와 흙과 흙을 높이 쌓아 성으로 백성을 지키잖아요. 그래서 무기가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자는 적의 침입에 대비해 쌓은 높은 장벽을 말하는데 성자는 성벽을 쌓고 창을 들어 지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은 우리가 남한 선성할 때도 이 흙토가 붙어 있는 성을 쓰는 거예요. 성, 도읍, 나라를 뜻합니다. 이 성자는 부수오행상 시옷이잖아요. 시옷은 금이에요. 그래서 금의 성분. 그 다음 시팩은 물입니다. 물에 모습이 들어가 있습니다. 수와 금을 여기서 찾아볼게요. 수와 금의 모습입니다. 이 성자가 나타내는 것은 지키다, 무덤, 비밀이 많다, 성으로 쌓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성벽을 에워싸다, 문지기, 그 다음에 보호 본능이 철저하다, 그 다음에 수호 아시죠? 지키는 거, 그 다음에 자존심이 강하다. 이 성자에 대한 키워드입니다. 여기에서 사자성어를 보면 중심성성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중은 무리중, 마음심, 이룰성, 성성자가 합해서 사자성어로 이루어진 글자인데 여러 사람의 마음이 성을 이룬다는 그런 뜻으로 무사람의 뜻이나 마음이 일치하면 서로 생각이 일치하면 그것이 굳건히 쌓아져서 견고해진다 이런 뜻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리가 마음을 합하면 성이 쌓여져 있는 것 같이 세력이 생기고 든든하다 이런 의미가 중심성성의 의미입니다. 이 성자가 애정운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부부가 남자 여자가 단단하고 돈독해져서 가정에 경사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남녀가 만남이 서로 든든해지니까 친구로 만났던 사람은 결혼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든든한 기반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애가 돈독해져서 가정에 경사가 많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성자가 금전으로 들어가게 되면 목돈이 들어오고 자금 융통이 잘 되고 판매가 늘어나고 거래처가 많이 생긴다 이렇게 견고한 성의 이미지로 우리가 금전운을 해석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자가 건강운으로 해석이 되면 폐소공포증, 이게 성이 쌓여져 있으니까 그 속에 들어가니까 내가 폐소공포증을 느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관절 부상이 올 수도 있고 뼈, 혈관 질환이 우리가 지키고 있으니까 문 앞에서 문지기처럼 그래서 건강상으로는 이렇게 혈관 질환도 올 수 있고 뼈와 연관된 직종도 관절의 부상도 올 수 있다. 그 다음에 이 성자가 직업적인 군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이 단단한 성 옆에 있는 거기 때문에 묘지 대영업, 그 다음에 경호 업무, 성을 지키는 거니까요. 그리고 부동산업, 건설 현장 이런 것도 말한다 볼 수 있습니다. 성자가 이게 제 어들뜻자거든요. 성자 옆에 어들뜻자가 있으면 안정된 금전의 흐름이다. 대전환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성자 옆에 간자가 붙어 있으면 뭐냐면 내가 든든한 기반 위에서 막여져 있으니까 운든 생활을 다시 하게 된다 이렇게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조속자인데요. 조속. 이 조속자의 부스자는 쌀미자입니다. 쌀미. 그래서 쌀미와 덮으라의 결합인데 여러분 보시면 여기 지금 파자성어로 됐을 때는
이 쌀미자에 이 조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보면 그림으로 나타낸 문자는 쌀미에 이렇게 꽃들이 이렇게 열매가 매달려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얘는 그 자기의 능력이나 여력에 비해 많은 열매를 맺고 있는 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속이나 쌀미자는 해석할 때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부적으로 이렇게 뭐 쓰러지는 기운이 쇠퇴하는 기운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일어나는 기운으로 뭐 부적으로 안정된 기운으로 재물이나 이런 쪽으로는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속자의 의미를 보면 이삭의 나랄이 많이 매달린 모양으로 조를 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에너지상으로 해서 단축해서 언어를 붙여보았는데 자기 권리를 찾는 에너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속자가 나오게 되면 자기가 가진 본분을 찾아서 무겁지만 모든 일을 해내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 그림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데 제가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그림 보시면 이 조속자인데 자기가 비록 약하지만 이 기운을 잘 감당하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속자는 오곡 중에 하나인 조를 뜻하는 글자이다. 조를 뜻하기 위해 큰 알갱이를 강조해서 그렸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조의 키워드의 이 조속이죠. 조가 아니라 속에 이 조속자의 키워드적 의미를 보면 어차피 내가 직장을 다녔는데 급여가 나온 거예요. 그냥 일을 열심히 했는데 돈은 그렇지만 돈은 받죠. 많이는 아니지만 내 일량에 비해서 돈을 좀 약하게 받을 수는 있어요. 내가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급여, 또 실리가 있다. 창고에 곡식이 쌓여져 있다. 창고에 이 의미는 얘가 무거우니까 뭐 창고에 쥐가 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콱콱 이렇게 찢지 아니한 곡식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잡곡을 그냥 도정하지 않은 그런 곡식을 말하는 모습인 거예요. 이 속자는 사자성어를 살펴보시면 창해일속 이렇게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창해일속은 찰창, 바다해, 한일, 조속의 네 자의 결합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넓은 바다에 떠있는 하나의 좁쌀이에요. 좁쌀. 그래서 지극히 작거나 보잘것없다. 창해일속은 네가 지극히 지금 넓은 바다에 조 하나가 딱 남겨져 있는데 네가 보잘것없다 이거를 말하는 창해일속은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창해일속이 뜻하는 것은 너의 주제 파악을 해라 뭐 이런 뜻도 됩니다. 자, 창이 이게 조속이 애정운으로 쓰였을 때는 좋은 상대를 만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유능한 상대를 만난다. 그 다음에 윗사람을 통해 짝을 만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챙겨준다. 이 사랑은 그러면 좋은 상대를 만나고 나를 챙겨주는 사람이면 안정된 사람을 만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또 사랑의 부활이다 이렇게도 말을 하고 있고요. 이 조속자가 금전운과 같이 쓰일 때는 계약도 많이 하고 물건도 많이 팔게 됩니다. 그래서 귀인이 도와 거래처나 판매가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속자는 애정이나 금전이나 크게 나쁘게 해석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조속자가 건강운으로 해석이 될 때는 감기나 간과 연관된 가벼운 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조속자가 직업군과 연결이 된다 그러면 별을 찢는 거니까 탈곡기, 그 다음에 방앗간, 그 다음에 창고업, 동업 이렇게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조속자가 옆에 다른 글자 아름다울 미자를 만나게 되면 어때요? 행운의 시기예요. 행운의 시기. 이 조속이 많은 일을 갖고 있고 많은 양의 재산이 있는데 또 아름다울 미를 만났으니까 행운의 시기인 거죠. 첫사랑이다 이렇게 보고요. 근데 이 조속자가 고날 곤자를 만났어요. 옆에. 그러니까 어때요? 내가 뭐든지 다 갖춰져 있고 뭔가 열심히 해서 내가 나름대로
갖추고 있는데 갇혀버린 거예요. 고날고자가 나옴으로써. 그래서 충격이고, 그래서 수양을 해야 되고 놀라운 사건이 벌어진다, 이렇게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조속자까지 배웠는데요. 여러분 그동안 들으시고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강의 때 여러분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콤한 8호,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